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우리 지역 천안에는 드림학교라는 조금은 특별한 이름의 학교가 있습니다. 충청권 최초이자 전국 최초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개교한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개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이영주 교장 선생님 모시고 낯설지만 꼭 필요한 이름, 드림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 드림학교의 이영주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청소년들과 2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드림학교 교장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학교.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런 학교가 있었어? 라고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드림학교가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라고 했잖아요. 어떤 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드림학교는 2003년에 탈북 청소년, 특별히 그 혼자 온 무용고 청소년들의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고 또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고 또 한 공간을 내어서 만들어진 기숙형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네. 아니 근데 탈북 청소년이 무연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탈북민을 생각하면 이제 어른들이 탈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녀들,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는데 이 무연고 학생들은 혼자서 본인 스스로 탈북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렇다면 정말 잘 곳, 가족 막 이런 네. 것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하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드림학교 내에서는 그러면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네. 먹고 자고 공부하는 그런 네. 공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탈북민들이 입국하는 수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청소년들 또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한 20% 정도가 네. 그 무연고 아까 말씀하신 혼자 온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은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집을 배정받지 못하고 어딘가 위탁이 되어서 주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그러한 주거 공간을 저희 학교가 제공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학년기를 지나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네.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대학원 안에서 아이들이 네.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소위 우리가 좀 말하는 이렇게 위험한 요소 이런 것들은 좀 네.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환경이 안정적이고 네. 또 산 밑에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서 네.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 공기도 맑고 네. 그런 좋은 유해 환경이 전혀 없는 좋은 곳입니다. 네. 아이들은 좀 싫어하기도 합니다. 네. 갇히는 그런 느낌. 네. 하나원에서 이제 퇴소를 하고 네. 저 서울 같은 곳에 번화한 곳에 가서 생활하고 싶었는데 네. 다시 하나원과 비슷한 저희 학교로 와서 네. 아이들은 조금 싫어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수 네. 있는 좋은 네. 공간이었기 네. 때문에 네. 아이들이 잘 네. 적응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네. 처음 왔을 때 와서 거주하고 음. 생활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이 드림 학교에서는 이 탈북 청소년이 아닌 중국 출신의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2010년 이후부터 네. 그 탈북 여성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난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먼저 엄마들이 이제 그 중국이 공안에 잡혀가면 중국 공안에 잡혀가면 다시 북송을 당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네. 먼저 엄마들이 한국에 오고 네. 여기 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뭐 10살 넘어서 그 전에 온 아이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빨리 배우고 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이 빠른 데 비해서 네. 중고등 학력의 그 아이들은 굉장히 그 언어 배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어머니가 북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문화가 아니고 그 탈북 청소년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북한 출신과 중국 출신, 중도 입국인 거죠. 그 네. 아이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오늘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중국 출신 학생들이 이제 탈북민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여기 네. 들어오면은 교육의 면에서도 우리 네. 일반 학생들과 받는 교육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크게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 학교 우리 한국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같이 어차피 사회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들을 이 아이들도 배워야 되고 또 그래야지 같이 경쟁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그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를 교재로 해서 하지만 이제 특별히 정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담, 예체능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문화체험 한국 역사 체험 이런 네. 체험 활동들을 좀 많이 해서 한국 사회를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네. 문화가 달라서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북한 출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 북한과 이제 북한 출신 학생들을 동일시해서 좀 좋지 않게 네. 여기는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이제 북한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든가 네. 일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런 아이들, 그게 네. 이제 북한 출신들한테는 가장 힘든 상황인 거고 스트레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출신들은 일단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너무 힘들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화라든가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출신은 어떤 공통 분모가 그래도 있어요. 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반면 중국 출신들은 그게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완전히 외국인인 거죠. 네. 외국에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기관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예,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드림학교 같은 교육 공간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뭐 일반 학교 사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왔으니까 통합교육을 받고 싶지만 나이가 워낙 많이 들어서 오는 경우
뭐 거의 20살이 다 됐는데 초등학교 학력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공부할 수밖에 네. 없고 빠른 시간 안에 학력을 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검정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출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가서 뭐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나머지 뭐 공부를 방과 후에 한다고 하지만 그걸 언어를 배워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그 탈북 청소년들은 어느 일정 기간 본인이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 분리를 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것이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드림학교가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 개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셨다고 네. 하셨는데 처음에 개교할 당시에도 그러면 교장 선생님으로 아니요, 계셨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예, 저는 그때 그냥 학교 그냥 총괄하는 교모주임 같은 지금 교모부장 같은 역할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교감, 교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그때? 저는 이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왔기 때문에 네. 처음에 뭐 걱정들을 좀 했습니다. 한 네. 3년 견디면은 잘 견디는 거다라는 주변에 우려도 있었지만 네. 예, 그래도 네. 감사하게 20년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네. 지냈습니다. 정말 진짜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네. 염려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개교 20주년을 네. 맞았는데 기념식도 좀 특별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초창기 저희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그동안 20년 동안 꾸준히 저희 학교를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 네. 그리고 졸업생들 가족들과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고려 신학대학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대학원생 교직원분들 다 같은 식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하셨을까요? 네, 많이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생활하고 예. 계세요? 45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14명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누구 가르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특히나 언어도 다르다면 더더욱 힘들 텐데 이 학생들을 품고 생활하시는 데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활동하시면서 참 보람되고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빨리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네. 또 자기가 꿈이 없던 아이들이 와서 꿈이 생기고 또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네.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한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네.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또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찾아오면은 정말 그보다 더 보람되고 뿌듯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서 뭐 아주 요직의 자리를 잡고 아주 크게 성공하는 것도 물론 보람이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네, 그냥 네. 평범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그런 데서 맞습니다. 가장 고마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요새 좀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네. 곳이 한국 사회인데 우리 학생들은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한테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심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잘 견디고 버티면서 또 자기 몫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저한테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아이들이 더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그러한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란다면 또 이곳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이제 또 전해져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하고 통일해서 살아도 좋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네. 북한 사람들 참 괜찮구나.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 중간에 전달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은 더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20년 동안 가르치고 또 지켜봐 주셨는데 올해 정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20년간의 그 소회를 좀 너무 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네, 네. 어떠세요, 기분이? 예, 사실 뭐 저는 뭐 손살같이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돌아보면 뭐 드림 학교를 빼고는 뭐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른 뭐 말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드림 학교와 함께 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이곳에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정이 많고 네. 그런 아이들이어서 제가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함께 있음으로 해서 정말 제가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다 가슴속에 잘 담아두고 네. 생활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이제 드림 학교가 네. 어떤 학교로 앞으로도 거듭나길 바랐는지 성장하고 또 많은 네네.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랐는지 네. 선생님 바람을 좀 들어볼까요? 예, 드림 학교 이제 2018년에 고등과정, 2023년 올해 중학교 과정을 인가를 받아서 네. 이제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드림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주고 이제 당당한 그런 이제 인정받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드림 학교에 온 그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이곳이 정말 제2의 고향, 친정집과 같은 곳.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힘들고 지치고 네. 그럴 때마다 찾아와서 쉼을 얻고 또 안정을 찾고 다시 충전해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안식처가 되는 드림학교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또 그러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더욱 더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하나 저의 바람을 보탠다면은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림 학교 하면 네. 우리 탈북 청소년을 위한 네. 그런 좋은 학교다라고 네. 좀 많이 알고 또 전국적으로도 네.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쉼터가 되길 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아이는 사랑받아야 하는 고귀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한 이 아이들이 그 꿈을 꾸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